위원들은 발표가 시작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한 30초 정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거의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심사위원들도. 그래서 평소에 계속 그 어떤 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솔루션들의 뭐 완성 과정들을 쭉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요 정해진 시간 안에만 이제 그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 정도 안에 이게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는 어떠어떠한 가치가 있는 솔루션인 것 같다. 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저희 이제 해커톤 발표를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떤 기술을 써서 뭘 만들었다 보다는 이게 왜 가치가 있는가, 뭐 이제 약간 기업 기업 상황을 얘기한다면 이 제품을 왜 사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사면 당신들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편해지는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절대 어떤 최신 기술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를 아무리 잘 해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도 그게 어떤 좋은 발표를 이제 보장하지는 못해요. 정말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뭘 설명을 할까 할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기능을 설명한다든지 어떤 기술 자체를 설명한다든지 뭐 심지어 아키텍처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건 이제 우리가 뭘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솔루션이다를 설명하는데 집중을 하셔야겠죠.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좀 적었는데요. 네 가지를 좀 요약을 했고요. 첫 번째, 기술 스택을 쭉 나열하는 어떤 발표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리액트를 썼고요. 도커를 사용했고, AWS, EC2를 사용을 했고요. 이 내용들은 정말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변별력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저런 기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 진짜 정말로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형 과정 자체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까지 며칠까지 했었고 어떤 과정을 며칠까지 했었고 완료를 했다.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본인들끼리는 자기들 팀 내에서 어떤 내부 회고용으로는 의미가 있을 건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과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는지가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서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할 부분은 최소화하자.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팀원 소개,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했었고 저는 이분은 어떤 백엔드를 담당했었고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저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짧은 기간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지 못한 팀들이 좀 이제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희가 그 기간 안에 2주라는 기간 안에 정말로 밤을 새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러요러한 기능까지밖에 구현을 못했습니다. 라는 팀들이 보면 좀 이직 과정을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짧게 요약해서 이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거 안에서만이라도 나머지 기능들의 어떤 가치를 잘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짧게 네 가지 정도 이제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되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고요. 현재 뭐 해커톤을 하시거나 뭐 부트캠프 같은 데 참여하셔서 이제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발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약을 좀 할게요. 요약은 좋은 발표는 뭔가라는 거 요약을 하면 먼저 좋은 발표는 핵심 메시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거의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제품은 저희 어떤 솔루션은 어떠어떠한 효과를 주는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어떤 발표 처음이나 마무리하는 시점에 배치를 하라. 그리고 스토리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승전결, 의식의 흐름대로 잘 스토리 구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뒤죽박죽 섞지 말고 구조를 잡아서 발표를 해라. 그리고 데모 시간도 구체적인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제품의 기능을 핵심 기능만 보여줘라. 그다음에 시간 관리 잘하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로 청중과 계속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라. 특히 이제 해커톤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과 그런 이제 인터랙션을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는 이게 핵심 어떤 문장인 것 같아요. 기술의 가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라.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고 어떤 혜택을 갖게 될 것이다에 반드시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